편하게 이야기 괜찮아. 자백을 해도 무죄야. 12문제 내거든. 무조건 내는 거 이거. 주제가 수사와 증거 이거를 형사소송법을 시험 치다가 제목을 싹 바꿨죠. 이렇게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알맹이만 빼서 수사 증거만.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 증거가 뭔데 물으면 자 범죄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겠지. 수사 개시. 자 봐봐요. 수사 개시되려면 범죄가 발생했는 걸 경찰이 어떻게 알아? 신고, 좋아요. 뭐 편하게 이야기해. 뭐 법률 용어 안 써도 돼. 신고 들어왔겠지 또. 신고 들어온 것만 아나. 또 뭐 있을까? 고소, 고소, 신고, 고소, 뭐 아무거나 좋아. 고발. 또 자수, 제가 뭐 죽였어요. 좋아. 또 현행범, 혹시 순찰 돌다 그지? 현행범 체포, 좋아요. 이걸 경찰이 순찰 돌다가 체포해도 되고. 또 뭐 있을까? 경찰이 범죄 일어났는데 아는 거. 아니 TV 기자들이 먼저 방송 때릴 수 있잖아. 그럼 저런 일이 났다고 즐기지 말고 거기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인간들아. 맞잖아요. 텔레비전 나오는 걸 보고도 범죄 인지가 돼. 그게 친고죄가 아니잖아. 일반적인 범죄는. 그럼 네가 알았으면 수사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런 것들 들어봤어 혹시? 불신검문. 시험에서만 배우는. 경찰에 갑자기 저 신분증 이름 탁 튀는 놈이 있거든. 그럼 잡아보니까 이 새끼 범죄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놈들이고 기소 중지자 이런 것.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고. 자 이런 과정에서 내가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범죄 발생을 알게 되지. 아는 거를 우리가 이런 단어 쓴다. 인지 이렇게. 경찰이 범죄 발생을 했다는 걸 아는 거를 두 자로 인지라고 그래.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된 과정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수사의 단서, 실마리 이렇게. 수사의 단서. 그중에 시험은 불신검문 이런 거, 고소, 고발 이런 거. 자수는 잘 안 나오더라만. 뭐 이런 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 고소. 고소가 시험에 안 나오면 나를 고소하라 했던 선생님이 있어. 근데 계속 나왔는데 딱 그때만 또 안 나왔어. 그래 학생들이 고소하니 많이 장난치고 했던 게 기억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수사의 단서. 그러면 수사 이제 시작해야지. 수사는 누가 한대? 이게 수사기관 아니냐? 우리나라 수사기관 누가 있어요? 검사, 사경, 공수처. 요거는 뭐 욕마에도 뭐 시험 나오다네. 그래서 요 두 개만 이제 시험에 내는데. 그래서 검사, 사경의 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지? 이거 배워야 되겠지. 우리나라 수사는 어떻게 검사의 역할을 뭐고, 그 역할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람 수사의 영역이 좀 다르나 중복되나? 그걸 오늘 배울 거라고. 넓은 거지. 사경이 넓은 거고 그 안에 검사는 요만큼 하는 거지. 그럼 검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사경이 하는 거지. 그럼 그건 중복될 때도 있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수사의 경합 이래 부르고 이거를.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걸 또 가르쳐 주는 거. 그래 배우는 거 하나. 그다음 결국 이거 이외 요거 검사하는 거 이외엔 대다수가 사경이 해서 검사한테 이제 송치. 근데 이 수사를 잘못했다 이거는 그 법원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사 마음에 안 들어 수사했는 게. 그러면 다시 좀 해볼래? 이게 뭐 제가 뭐라고 해서 송치라고 했죠. 송치에 대해서 다시 해볼래는 보완 수사예요. 이름이 보완 수사. 또 사경은 송치하고 불송치. 검사한테 다 올리긴 올려야 돼. 이거는 검사가 나중에 기소해 주세요. 이게 송치. 그다음 검사님 끝냅시다. 이게 불송치. 근데 불송치인데 아니 다시 해봐. 이거는 재수사. 그렇지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이거 둘 다 다시 해봐야 사실은. 둘 다 다시 해봐. 그게 보완 수사지. 송치는 보완 수사. 불송치는 재수사 이렇게 불릴 뿐이에요. 보완수사, 재수사는 only one 한 번만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상세한 내용으로 배울 거라고. 지금 몰라도 돼.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의 관계에서 시험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서류는 어떻게 이송하고 또 짜자부리한 게 나와. 그런 거 정리하고. 그다음 수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는 개시는 이거 의무거든. 의무. 수사는 개시해야 된다 돼 있어. 그러면 수사가 뭔지 알아요? 수사가 뭔데? 범죄 사실을 아는 거 좋아. 맞아. 정답이야. 또 다른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범죄 사실 알아내는 거 맞아. 수사는 뭐라고 생각하지? 편하게 이야기 괜찮아. 법률 용어 안 써도 돼. 발생한 사실을 찾아내는 것 같은 말이야. 그지? 똑같은 말. 맞잖아. 범죄 사실, 발생 사실. 똑같이 찾아내고 조사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범죄 있었잖아요. 경찰은 그걸 봤어 안 봤어요? 보는 경우 드물죠. 현행범 아니고는. 그지? 그럼 나는 본 적이 없죠. 그걸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게 수사예요. 그럼 수사한다는 게 막 법 적용 생각하는데 그건 재판이고요, 원래.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밝히는 작업. 그게 수사의 제일 핵심이에요. 그럼 밝히려면 어떻게 밝히지? 그게 수사의 수단이 되겠지.
밝히는 작업의 수단.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밝힐래? 뭐 쉽지. 물어보면 되지 뭘 왜 자꾸.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 누구한테 물어볼까? 받는 놈한테. 받는 놈이 누구지? 새 놈 아니가? 범인, 또 피해자, 또 목격자. 이걸 찾아야지. 그래서 범인 불러서 물어보자. 그걸 뭐라고 그래? 피의자, 신문. 피해자 불러서 물어보자. 이거를 참고인, 조사.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참고인 조사야. 경찰은 일반 사람들 만나서 작성한 서류가 딱 2개밖에 없어. 그거 어렵대. 피의자 신문 했는 서류, 조서. 참고인, 이건 참고인 진술 조서. 이렇게 부르거든. 그 서류는 이것밖에 없는데 뭐 사람 만나는 거는. 그래서 니 어떻게 했어? 니 뭘 봤어? 야, 그 당시 어땠니? 이걸 물어보고 범인 말도 들어보고 목격자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얽히설키 하는 거지. 근데 범인 나오라니까 이 새끼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떡해? 경찰서 좀 나와달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어떡해? 그때는 할 수 없지. 처음부터 강제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미 수사가 우리나라는 원칙이니까 힘쓰지 마라. 이게 원칙이거든. 그래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물어보고 서류 남기고 안 나오면 이제 잡으러 가는 강제력을 쓰는 거지. 그래서 강제 수사가 보충적이란 말은 형법에서 최우수단.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이걸 해보고 안 되면 잡아와라. 그래서 체포 또는 구속 요 2가지를 사용하는 거지. 그럼 체포는 어떤 요건에서 해? 구속은 어떤 요건에서 해? 그걸 배우자는 거지. 요건도 안 되는 하다가 작살난다.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그래. 위법 수집 증거는 해봤자 헛방이야. 그 다음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법원 가봤자 안 받아줘. 그럼 체포는 종류 몇 가지? 3종 세트. 현행범 체포, 그 다음 긴급 체포, 그 다음 영장 체포. 요런 현행범 체포 다 써줄까? 긴급 체포, 그 다음 영장 체포. 3종 세트. 구속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총 내가 사람 잡아올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들 결국 잡아서 뭘 해? 이건 범인이 지금 다 잡아서 뭘 해? 이거 하는 거지. 그래, 범인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끝. 이거 하려고 잡아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강제수사 쓸 수 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찰은 강제수사 중에 이건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사를 잘해서 범죄 사실을 잘 밝혔잖아요. 잘 밝혀도 법정에 가면 우리나라는 희한한 법칙이 하나 있어. 자백을 해도 무죄야. 뭐가 없으면. 잘하네. 증거 없으면. 그래서 증거 하나는 있어야 돼. 자백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게 피 묻은 칼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물건에 관해서도 안 주면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압수나 압수하려면 뒤져서 찾아야 되지. 수색. 그리고 검증이라고 국과수에 넘기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플러스 알파. 즉 자백만 가지고 있어서 이거 자백이잖아.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를 못하니까 증거 하나는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리고 요즘엔 또 어떤 거 워낙 그 핸드폰으로 범인들이 대화를 많이 하니까 어떤 특정 범죄를 모든 범죄는 아니고 그 감청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통비법에 감청 이런 것도 이것도 영장을 받았어야 돼. 영장을 받아라 이 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들. 그게 강제 수사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수사 수단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그러면 자 이건 지금 누가 쓰는 수단? 자 봐요. 수사기관, 사법경찰관, 검사도 그렇고 사경도 그렇고 수사기관이 피의자한테 수사를 하면서 쓰는 수단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있는 거라. 근데 여기서 그 검사는 이렇게 강력하게 수사 수단을 써서 막 이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는데 이 상황에서 피의자는 뭘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도 억울할 수 있잖아. 아직 무죄 추정인데 이 사람 범인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막 구속하고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근데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얘가 가져가나?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검사가 가져가나? 경찰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지. 내 말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억울한 나는 뭘 하지 여기서? 그 변호인한테 변호인은 당연히 뭐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나도 야 이것이 이 피 묻은 칼이 나한테 유리한 증거다. 요게 발을정자의 지문이 있다. 근데 이게 내게 아니야. 그럼 이 칼은 나를 무죄로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이거를 채집해 가면 무죄 나오니까 이거를 안 가져가고 이 옆에 있는 이 칼을 가져가는 거예요. 3자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건데 이게 사실은 범행에 사용한 칼인데 잘못 가지고 이걸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럼 나는 이걸 사용한 칼인데 이거는 내 지문이 아닌데 그러면 이 유리한 이거를 내가 제출하고 싶은데 이 칼을 어떻게 제출해? 훔쳐야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범인 현장에 남의 집에 있는 거잖아. 그럼 훔쳐야지 뭐. 그럼 절도되네. 그다음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무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99세야. 체온이 25도씨. 맥박수 22번. 숨 한 번 쉬고 3초.
이거 언제 죽을지 몰라. 머리카락 한 가닥 있네. 눈은 벌써 축 늘어졌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얼굴은 너무 동그랗다. 할아버지 얼굴 길어. 눈이 축 한 가닥 이렇게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이 할아버지는 봤잖아요. 할아버지 나중에 수사기관은 할아버지한테 뭐 이런 거 불러서 물어보고 안 했지만 제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나한테 유리한 증인으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좀 계세해 주세요. 마음은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미쳐버려. 여러분들 수사 끝나고 기소하면 재판 언제 있어? 몇 달 후에 있어. 이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빨리 할아버지의 이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아니라고. 이때 나는 어떻게 해? 그래서 방금 이 대답한 친구도 있어. 그 이때 쓰는 제도가 바로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지금 수사 중일 때, 재판 안 가고 나를 담당하는 재판부는 없어 지금. 그래서 이 피해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판사님하고 법원에 뛰어가는 거지. 아무나 판사 한 명 지정해 주세요. 이 판사 앞에 내 이 사람 데리고 가서 판사 앞에서 이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이거를 서류에 적어서 남겨놓으면 이 사람 다이 되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니까. 이런 제도를 뭐라고? 증거보전. 그래서 이쯤에 증거보전 제도가 시험에 또 나온다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수사 과정을 다 겪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그게 수사의 종결이야. 수사의 이제 끝, 종결. 수사 종결은 죄가 된다 싶으면 공소 제기. 죄가 된다. 법원으로 토스. 재판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불기소. 이거는 뭐 끝냅시다. 재판으로 가지 말고 불기소 처분. 이건 우리 거 아닌데 다른 관서로 넘기자. 타관송치. 이런 것들. 다른 관서로 넘기는 것도 많아.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네. 그럼 군사절로 넘기고. 그래서 이게 타관송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는 우리 종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수사 종결하고 나서도 저 물건 압수할 수 없나? 새로운 물건이 떴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새로운 목격자가 발견했는데 저 사람 뭐 물어보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겠지. 공소 제기했는데도 이러면 수사 끝이잖아. 근데도 조금 증거가 새로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논점이 바로 그 후에도 수사가 가능한가. 아주 쉬운 논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공소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돼? 시간이 있다. 죄마다 몇 년 다 달라. 그걸 뭐라고 그래? 공소시효. 그치. 그게 공소시효. 이것도 시험의 대상이고. 공소 제기 후 수사 가능하냐. 그다음 공소시효. 이건데 이거 어려운 논점은 아니고. 이런 게 부수적으로 남아있는 논점들이지. 그리고 아까 수사기관 간에 논의했던 아까 보완수사 있죠. 그리고 재수사라는 거 있죠. 사실 여기서 논의돼 이거는. 왜냐하면 경찰은 끝났잖아. 경찰은 수사 끝나서 검사로 넘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경찰은 수사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 있어. 나중에 우리 배울 때도 아마 요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경합은 앞에서 배워도 요건 뒤에서 이렇게 배우면 되고. 그러면 수사 끝. 요게 수사의 수사. 그럼 재판은 간단하니까. 자, 여기서 재판이 올라갔다. 그럼 다른 건 안 배우고 뭐만 배워? 증거만 배우잖아. 그죠? 그럼 증거만 배우는데 이게 증거는 일단 첫 번째가 자격 심사를 배울 거라. 판사 앞에 올라가는 거는 깨끗한 것만 올라가야 돼. 앞에서 저기 뭔가 잘못한 건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수사를 잘 해야 깨끗하게 돼. 여기서 불법하게 해버리면 그 증거는 가져가봤자 쓰레기통에 버리거든. 그래서 이 증거가 깨끗한 증거냐 아니냐 필터링을 해. 걸러버린다고. 그 필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자백, 배제. 요게 자백 앞에 서술어가 있다. 고문한 자백, 배제하라. 두 번째, 위법 수집. 앞에 저 위법했지? 위법 수집한 증거. 저기서 절차를 어겼잖아. 그러면 이 위법 수집 증거도 배제하라. 두 번째. 세 번째, 전문 증거. 우리 재판은 직접 듣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누구 말을 전달하거나 또 서류로 자기가 직접 말로 법원 앞에 판사 앞에 안 오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라고 그러는데 전문 증거는 배제해요. 그래서 이거 법칙을 붙여서 이제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자백 배제 법칙, 고문한 자백 다 갖다 버려라. 그다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전문 증거 배제 법칙. 근데 딴 거는 그대로 쓰면서 지랄 전문 증거 배제 법칙 이걸 또 생략해가 전문 법칙 이랬어. 참네. 아니 용어를 왜 어렵게 자꾸 만드는지 몰라. 축약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 전문 법칙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지 전문 법칙이 이런 거야.
이 카더라 방송. 그건 안 믿겠다는 거지. 카더라 방송. 저 사람이 범인인데요. 니 봤어? 아니요. 가. 이 말이. 그러면 모든 서류로 올라오는 건 어때? 서류. 그건 다 전문이지. 글 쓴 놈이 직접 말을 해야 된다. 판사 앞에서. 지 말도 서류로 쓰면 안 받아줘. 그래서 전문 증거는 배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칙에서 다 잘라내. 예를 들어서 볼까? 피 묻은 칼 하나 증거로 올라왔어. 피 묻은 칼. 요거는 세 개 중에 뭐만 통과하면 돼? 이것만 통과하면 돼. 왜? 이거하고 상관없잖아. 이거는 말이고 이것도 말이잖아. 이건 말이 아니고 물거이지. 그래서 증거물은 요것만 통과하면 돼. 저 피해자 신문했네 있죠. 피해자 신문 조서라고 하는데 요거 범인 말 요게 적혀 있어. 범인 말. 요 서류는 뭘 통과해야 돼? 일단 이건 다 통과해야 돼. 이 과정에서 절차가 잘했는지. 두 번째, 이것도 고문에서 받았는지. 세 번째, 이것도 전문 증거잖아. 세 개 다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고문도 안 해야 되고 절차도 위법하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마지막에 전문 증거에서 따까닥 걸리지. 여기는 증거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따까닥 걸렸어. 근데 이거 야 피해자 신문 줘서 이거 그럼 끝까지 범인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판사 앞에도 나오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기서 전문 증거는 예외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요거는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그게 두 개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311조에서 316조의 요건을 갖추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그러면 증거 다시 재활용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증거로 있던 법칙을 통과해서 깨끗한 증거가 되었다 했을 때 판사 자리에 이제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판사가 판단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판사 판단하는 걸 신빙성 판단. 이 말이 맞느냐. 왜냐면 증거마다 내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 이 새끼 말이 다르고 저 새끼 말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얘 말을 믿어야 돼. 얘 말을 믿어야 돼. 야, 피 묻은 칼은 얘가 범인으로 돼 있고 목격자는 얘가 범인이래. 둘 다 이 증거는 깨끗했어. 그럼 누구 말 판사는 믿어야 돼? 판사 마음대로 오케이 정답. 그걸 뭐라고 그래 있어 보이게? 자유, 심증, 주의 이래 부르는 거지. 이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자유, 심증주의. 판사야 이거는 이걸 믿든 우리는 묻지 않겠다. 다만 예외가 있어. 판사야 이건 네 마음대로 안 돼. 이건 네 마음대로 안 돼. 세 개, 1, 2, 3. 첫 번째,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자백만 가지고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다른 증거, 보강 증거 하나 있어야 돼. 자백 보강 법칙. 그리고 판사들이 적은 서류 공판조서에 이건 판사들이 적은 서류에 적힌 거는 그대로 믿어줘. 이거는 그대로 공판조서는 절대적으로 믿어줘라. 증명력이 있다. 그 다음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거부하는 것도 권리야. 그래서 이걸 함부로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판사야 이게 믿는 거 아무거나 네 맘대로 해.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안 된다. 자백만 가지고 유지하지 마라. 판사야. 두 번째, 다른 판사가 만든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믿어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진술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하지 마라. 믿지만. 이런 건 권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라. 근데 판사가 판단할 이번 사건은 이거 뭐 증거가 좀 비교적 적고 너무 힘들어. 근데 증거 하나만 딱 더 보면 좋겠는데 전문법칙에서 잘린 쓰레기통에 들어간 증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목격자의 진술이야. 근데 이거는 쓰레기통에 잘렸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어. 그럼 이 증거로 못 쓰거든? 요거를 판사가 한 번만 딱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쓰레기지만 읽어볼 수 있나? 이걸 탄핵 증거라고 그래. 이거는 이 증거로 유죄다. 판사야 이걸 가지고 유죄로 하지는 마라. 다만 이 증거를 읽어는 봐라. 대신에 네가 유죄 내릴 때 너 이 새끼 유죄야. 봐라 이 증거에 네가 유죄라고 돼 있어. 이렇게는 하지 마라. 다른 증거로 유죄를 내리되 읽어는 볼 수 있다. 요걸 탄핵 증거라고.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요걸 다른 이름으로 뭐래 자기 심사하는 거를 이제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뭐라고 나와? 증거 능력 이렇게 불러. 요거는 증명력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몇 문제 나와요? 수사 증거가 12문제. 12문제 내거든. 12문제 내는데 합쳐서 1문제. 세세한 거 조금 더 있는 거 좀 생략할게요. 나가면서 하니까요. 요 파트에서 1문제. 사람 잡는 거 있죠? 1문제. 압수 있죠? 압수. 요즘 압수에 압수 2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리고 이거 다 합쳐서 1문제. 6. 그 다음 여기 오면 무조건 내는 거. 이거는 무조건 내는 거.
잘 내면 2개까지. 요건 1개. 무조건 내는 거예요. 3개죠 벌써. 그 다음 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요거나 요거 있죠. 요 중에서 한 문제 내요. 근데 요게 조금 앞에 보면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주제가 하나 더 있어. 어려운 거 아니고 완전 주는 거. 요런 거 하나. 2, 3, 4, 5개. 혹가다 자백 배치는 4개는 내니까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됐죠? 그럼 5개, 6개. 맞죠? 5개, 6개. 근데 1개를 여기서 더 내요. 저기는 5개, 6개, 6개 내는 게 아니고 5개, 7개를 내요. 그게 뭔가 하면 수사준칙 조문이에요. 전반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수사기관에 따라야 될 조문이 있어요. 그게 수사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령. 그 조문 공부를 잘했는지를 내요. 한 문제 정도 내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총 수사가 7개, 증거가 5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주제는 정해줬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 안에서 해보면 되지. 절차법은 그래서 틀릴 수가 없어요.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틀릴 수는 없어요. 막판까지 안 까먹으면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말 나왔는데 막판까지 안 까먹으려면 이런 말인데 이거는 바보짓이죠. 막판에 알면 돼요. 지금부터 암기해서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 왜? 까먹기 때문에. 이 공부는 경찰학도 마찬가지. 경찰학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서 다 외워서 가겠다. 불가능해요. 그럼 언제 다 알면 돼요? 시험날. 그래서 서서히 알아가세요. 이렇게. 여기 힘을 투입해서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쓸데없는 짓이고. 밑반진 독에 물 붓기고. 그래서 서서히 알아가서 막판에 땅 찍고 다 까먹는 거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사를 잘해야 될 이유죠. 이걸 잘 해야지 결국에 어디서 저 필터링을 통과하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 저기서 판사들이 걸러버려요. 그럼 네가 실컷 했는 그 증거가 없어지고 뭐 사용 못하고 심지어는 무죄가 나와요. 수사를 잘못해버리면 유죄 범인을 오히려 무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절차가 실체를 바꿔버려요. 증거 없으면 무죄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수사가 조심조심 잘 다뤄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 수사와 증거한지인지 알겠어요? 그게 시험 범위고.